어떻게 머리를 쓰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SSOM의 최모임 대표 그리고 ITBA 협회 최모임 위원장님 모시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되시죠, 위원장님? 주제는 PD님이 알고 계셔야죠. 저희가 정해놨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여성한테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간은 최모임의 뭐든 물어보세요. 뭐든 물어보세요. 자, 좋아요. 일단 여성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막연했어요. 뭘 물어봐야 되지? 난 이미 여자에 대해서 잘 아는데. 잘 아세요?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너무 모르다 보니까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자체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남자로서 뭘 물어보면 좋을까라기보다는 그냥 여자는 왜 이럴까라는 거에 대한 거를 오늘 좀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살면서 궁금했던 것도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님, 네. 보통 어떤 남성 괴한이 위원장님께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해. 네. 보통 여성으로서 방어수단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성이라면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TV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검색하면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남성의 중요 부위, 그쵸? 성기를 발로 차라.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실제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차면은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차야죠. 근데 진짜 위험하면 차일 수 있어. 맞아. 근데 잘 보세요. 그분이 앞에서 그런 위협을 강했다. 그러면은 찰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찰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쵸? 그게 딱 맞는 기점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떨어져 있으면 찰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붙었다. 나를 안았다. 그럼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니킥으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잘 못 보여드리긴 하는데 니킥을 하던가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죠? 근데 이게 머리를 쓰라는 게. 앞도 뒤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안았다. 뒤로 빡! 진짜 머리를 쓰네요. 뇌를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남자분들은 보통 거기가 주요 부위다, 거기를 가격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민감하고 그런 부위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여성은 남성과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이 가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고통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 잘못된 생각인데요. 여성도 거기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성기는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성기 맞는 게 아플까요? 그 밑에 있는 알을 맞는 게 아플까요?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더 아플까요? 시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성도 그러니까 이게 남성과 체형이 다르다고 해서 고통을 못 느끼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럼요. 남성이 느끼는 것 못지않게 여성 역시도 똑같은 충격이 가해지면 엄청나게 아프죠. 그만큼 동일하게 그럼요. 아프다라는 거네요. 그럼요.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성은- 때릴 일 자체가 없으니까 찬다? 차거나 뭐 때리거나 할 일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전혀 우리는 그런 걸 뭐 주변에서 보거나 할 수 있는 일도 당연히 아니고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지금은 이제 남성만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여성분들이 위협을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섭거나 뭐 상사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힘으로 밀리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뭐 동일하게 하셔도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남성분들도 머리를 쓰시죠. 그렇죠.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사람은 요 어깨 위에 있는 게 장식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머리를 쓰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뭐 저도 여동생이 있고 어머니도 있고 또 이제 이모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자들은 마법을 할 때 굉장히 좀 예민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력이 되어 있으니 건들지 마라. 근데 이게 뭐 감정 기복이 그래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하게 그게 있길래 이때는 그냥 무조건 건들지 마 하면서 그게 또 당연시하게 될 정도로 그게 진짜 그게 심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월경 생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죠? 생리대를 차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패드를 차야죠. 네, 패드를 차야 돼요. 생리대를 차야 되는데 그 생리대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천? 전 아니고 솜? 네, 솜과 이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솜과 답답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걔가 이제 그 혈흔을 잘 빨아들일 수 있고 흡수할 수 있고 뭐 냄새 방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밑에 원래는 속옷만 착용하는데 그걸 차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약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가요? 기저귀를 그냥 내가 차고 다닌다. 네, 그거 차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아, 근데 제가 기저귀를 찰 때 시절은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게 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차는 것도 불편하고 더군다나 여름에 덥잖아요. 걔 차고 있으면 더 더워요. 근데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또 못 견뎌 하는 사람이 유난히 있을 수도 있죠. 그거 하나만으로 일단 불편해요. 그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7일 동안 차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거. 네. 일단은 그 계속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무언가가 일주일 동안 계속 있다. 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도 뭐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하나 손톱이라도 나갔으면 계속 신경 쓰이고 아, 그쵸. 짜증나잖아요. 경험해봤어요. 네. 그쵸. 조금만 그런- 실수해서 옷에 걸리면 또 엄청 아프고. 그쵸.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이제 우리는 살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여성의 생식기 외음보도 살성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면 조금 더 예민하신 분이 있고 피부 반응이 조금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좀 튼튼하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패드를 차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알러지 유발 성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뾰루지가 난다 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생각만 해도 짜증나지 않나요?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 그게 짜증이 나고 그리고 일단 생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혈흔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 혈흔은 왜 나와요? 아기 나오- 집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쵸. 네, 난자에서 이제 난소가 배출을 하는 건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얘가 갑자기 있다가 똥 나오나요? 그럼 나오는 경로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내가 그 경로를 다 느낀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걔가 결국에는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혈흔이 돼서 배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걔가 나올 때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복통을 느끼잖아요. 생리통이라고 하죠. 생리통이 어느 정도로 심해요? 심한 사람은 진짜 기어다닐 정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아, 그냥 계속 아파요? 네, 계속 아파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생리통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생리통이 그냥 조금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심한 분도 있어요. 근데 생리통이 너무 심한 건 사실 병이에요. 오히려 너무 심한 건 또 병이다.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약 먹으면 괜찮아져. 그리고 원래 다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심한 거는 병입니다. 근데 그런 거 척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뭐 검사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아프잖아. 내가 아픈데 그 척도가 약을 먹던가 아니면 약을 안 먹어도 하루 정도는 그냥 좀 배가 무겁거나 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거는 일반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거나 아무 일상생활을 못 하거나 뭐 앉아있지도 못하거나 이 정도면은 제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달 이거를 매일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마치 아픈 사람이 실제로 있죠. 많은가 보네요. 네. 병인 근데- 줄도 모르고 심지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생리통 있는데 약 먹어. 이게 약간 여성들한테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 일상적인 얘기?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척도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다. 그건 병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아픈 거에 대한 느낌을 좀 설명한다면 좀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 제가 좀 단순하게 설명드리면은 결국에는 얘가 혈흔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피가 자궁에서 시작해가지고 나팔관에서 걔가 이제 배출을 해요. 걔가 나오면 이제 배가 무거워요. 자궁 자체가 생리를 하면 얘가 약간 내려와요. 그래서 배가
땡기고 무겁고 아픈 거예요. 아, 자꾸 묵직하다 뭐 하는 표현하는 게 그런 거네요. 네, 물주머니 들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 배가 와, 배에 들고 있다? 몸 안에 넣어서 내가 어떻게 내려놓지도 못하고. 못하죠. 이렇게 꺼내서 잠깐 내려놨다가 아우 좀 이제 쉬었으니까 다시 이것도 아니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또 좀 재밌는 게 생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의 호르몬 중에 하나지만 아이를 갖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 호르몬의 변화거든요. 여성은 남성도 그 활발하게 성자 생성을 하는 것처럼 여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 몸은 혹시라도 아이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몸이 변화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가슴이 커진다거나 가슴이 좀 커진다거나 그러니까 생리를 할 때 변화들 중에 가슴이 좀 커진다거나 그것도 그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몸이. 네, 근데 그렇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도 몰랐네요. 답답하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근데 고통도 어마어마하고. 네. 물론 이제 너무 심하면 그건 병이라고는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아프고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신체가 좀 변화가 있을 정도로 호르몬이 엄청 왔다 갔다가 이제 심하다. 네. 물주머니 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맞아. 그 물주머니가 계속 있으니까 걔를 배출하잖아요. 물주머니 심지어 새.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아, 심지어 새. 새. 그쵸?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비우고 이런 게 아니라 새. 그냥 지 마음대로 자꾸 새. 그럼 그거를 또 계속 바꿔줘야 돼. 정말 엄청 민감하고 예민하고 막 그렇겠네. 그런 부분이 있죠.